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순국순례에 대하여 묵념! 바로 저희 아쿠스에서 이제 금년에 강연회를 3번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안보 강연이었고, 오늘은 이제 넓은 의미의 안보 강연도 되겠지만 오히려 역사에 가까운 이제 흥미로운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는데, 지난번 10월달에 서울 갔다가 손석태 교수님을 만나 뵀어요. 그때 시간이 되신다 그래서 어자스트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손석태 교수님은 배재대학교 대전에 있다 그래요. 그 배재대학교에서 교육편을 잡고 계시다가 그 동안에 이제 그 북미, 남미 여기 그 원주민들, 특히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겠죠. 그분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걸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텐데, 결국은 이제 힌트를 주시는 거는 그 인디안의 조상하고 우리 한국인의 조상은 분명히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면에서 관계가 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0분 강의하시고 한 20분 정도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석태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손석태입니다. 이렇게 이 먼 곳에서 여러 선배님과 또 후배님들도 만나 뵙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저희 역사를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아메리카 인디언 연구를 어떤 계기가 되어서 연구하게 됐고, 너무너무 저 자신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충격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미국 이 지역, 이 동북부 지역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겼는지 그 일부를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 발표를 하기 전에 미국인들이 많으면은 영어로 간단하게 이 발표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 모두 우리 그 한국인 여러분들이 계셔서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오랫동안 했고, 이 연구가 계기가 돼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새로운 발전, 새로운 동맹, 더 높은, 더 굳건한 동맹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연구의 한 큰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 빨간 동그라미 여기에 있고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메리카 대륙이 첫 연관을 맺었던 것은 1866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누구도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사실도 미국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미국 이 대륙에 아메리카 대륙에 우리 민족의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의 흔적이라도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 과연 어떤 흔적이 있는지 보기로 합니다. 먼저 제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아무르 강 유역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중국 북부 지역의 북방민족들 가운데 가장 큰 민족이었고 가장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주변에는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1번이 거란족이고 2번이 만주족의 선조였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의 영토는 기원 후 7세기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 다음에 8세기, 9세기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10세기 고려가 건국되었을 때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을 때는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어 버립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따뜻하고 기름진 지역에 살던 인구는 급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척박하고 추운 지역에 살았던 민족은 소수 민족으로서 인구 증가 속도도 느려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원 후 10세기에 보면은 우리 민족의 영토는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고 이 넓은 만주 땅이 제일 먼저 이 1번 거란족의 선조들의 땅으로 변합니다. 거란족의 선조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그러다 이 거란족이 서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키르기스탄이 됩니다. 이 땅에 그 다음에는 누가 주인이 되냐면 바로 만주족이 주인이 됩니다.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나라를 건국했던 그 만주족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만주 땅이 청나라의 영토, 중국의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아니 우리 선조들이 도대체 이 더 따뜻하고 기름진 땅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인구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을 텐데 어떻게 이 땅이 1번이나 2번과 같은 소수민족, 척박한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땅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지역에 살던 우리 선조들이 대거 북쪽으로 이동해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라졌는데 제가 역사 문헌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니까 3세기에서 7세기 400년 요 400년 동안에만도 사라진 숫자가 무려 1,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서를 보면은 925년경에 거란족의 족장 야율 아보기가 이 코리안들은 계속해서 떠난다. 어딘가로 떠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그 선조들이 떠났던 이런 루트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제일 먼저 아무르왕 하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오늘날의 러시아의 축지 반도 그리고 캄차카 반도를 도착합니다. 그리고 캄차카 반도에서 배를 건조해가지고 알루산 열도를 따라서 북태평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고 그리고 여기서 해류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쪽 해류를 탄 사람들은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북쪽 해류를 탄 사람들은 에스키모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에스키모가 됐던 우리 선조들도 천천히 북극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캐나다의 허더슨만을 지나가지고 이 캐나다의 동쪽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이 내륙으로 왔던 우리 선조들과 이 지역에서 만납니다. 바로 이 지역의 북쪽 지역, 뉴욕 저 북쪽 지역입니다. 여기 세인트 로렌스 강 유역입니다. 그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멕시코의 멕시코에 도착해서 아스테카 제국도 건설하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이쪽에서 잉카 제국도 건설하고 칠레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부가 안으로 돌아가 내륙으로 또 움직입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이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민족이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미국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많은 부족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전부 한국인이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족 명칭이 이렇게 많이 갈라지더라도요. 그거는 친한 집단끼리 부족을 만든 것이지 그게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서 우리 민족의 말이 나오고 우리 민족의 풍습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족이 이동할 때 이 땅이 그냥 비어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왔더니 이미 이 땅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북쪽을 이동했던 이 지역에서, 이 추운 지역에서 사람들이 있었는데, 먼저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키가 컸습니다. 모두가 컸다는 뜻은 아니지만 일부가 굉장히 큰 거인들이 섞여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고고학계는 그 사람들을 도르색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도르색인들은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순박하기만 하고 문화가 발달을 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원시적으로 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선조들이 이 지역, 오데오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오늘날의 이 펜실베니아 지역으로 들어왔더니 그 펜실베니아 강가에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선조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쳐 사라졌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멕시코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멕시코 여러 곳에 그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특히 그 멕시코 시티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컸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불러다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한다고 친하게 지내다가 식사 대접을 했더니 그 거인들이 모든 무기를 내놓고서 밥 먹는 데 정신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싹 빠져나와가지고 그 무기를 들고 포위해가지고 전멸시키다시피 하면서 그때부터 그들이 산속 깊이 도망쳐가지고 사라졌다.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어쩌면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 멕시코에 내려갔던 우리 선조들과 혼혈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부족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이 모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언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땅의 이 캐나다 남부 지역에 해가지고 멕시코까지 대충 4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피로입니다. 근데 그린버그라는 학자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같은 민족이더라. 부족은 여러 개 나눠줘도 캐나다 남부 지역에서부터 전부 다 같은 민족이야. 단지 요 캐나다 중북부에 있는 거하고 여기 아리조나 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전자 학자들이 유전자를 연구해 보더니 그린버그의 말이 맞다. 이 지역의 사람 인디언들은 전부 다 같은 민족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입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선조들이 먼저 이동한 이후에 다른 민족들이 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또 들어왔어요. 여기 바로 이게 나드네라서는 이 민족들이 우리 선조들이 기원 후 10세기까지 다 이동이 끝난 뒤에 이 사람들이 또 이동해가 캐나다 중북부까지 들어옵니다. 자, 이것은 중국 당나라입니다.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주변에 22개 국가에 그 외교 사절을 초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큰 잔치를 베푼 후에는 그 다음 뭘 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외교사절단하고 잔치 베푼 뒤에는 기념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기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머리에 새 깃털을 꽂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구려 사람입니다. 고구려의 다른 명칭이 고리입니다. 국가 명칭 고구려의 또 다른 명칭, 실제 진짜 명칭이 이게 고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코리아 그러잖아요. 바로 이 고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코리아가 뭐냐면 나는 고리야, 우리는 고리야, 이 말입니다. 고리야가 코리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리고 이거는 무용청입니다. 고구려계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 무덤 벽화인데 보시면 이렇게 머리에 새 깃털을 꽂고 있습니다. 22개 당나라 주변에 22개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 선조들만이 머리에 새 깃털을 꽂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새 깃털을 꽂은 민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렇게 새 깃털을 꽂았잖아요. 자, 우리 선조들은 상투도 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원래 상투 다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세월이 지나면서 상투의 이 모양이 흐트러졌습니다. 머리 잘라버리고, 그러다 나중에는 뭐 희한하게 양쪽은 빡빡 밀고 요 가운데 머리만 남기고, 이런 머리 스타일도 상투의 그 잔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은요, 부족의 상징으로 동물 명칭을 많이 썼어요. 부여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뭐 이렇게 부여가 고구려와 부여는 이렇게 부족 명칭으로 말, 소, 개, 돼지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군 신화에 보면은 그 호랑이와 곰의 그 신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호랑이를 토템을 하는 집단이 있었고 곰을 토템을 하는 집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짐승을 토템으로 해서 상징으로 해서 부족 명칭을 사용했는데 미국의 이 지역 인디언들은요 제일 짐승을 부족 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투입니다. 문신입니다. 이 우리 민족은요 중국의 그 기원전 5세기에 나온 그 쓰여진 책을 보면은 중국인들이 우리 선조들을 뭐라고 했냐면 문신을 하는 민족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중국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 살펴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문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하는 민족이라고 기록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선조들이 이 아메리카로 와가지고서 인디언이 돼가지고 문신을 다 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영국인들이, 프랑스인들이, 스페인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보고서 문신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다 뚫는다 이런 거예요. 문신하기 위해서 피부를 바늘로 다 뚫어야 됩니다. 일단 피부를 뚫고 거기에 색깔이 있는 물감을 갖다가 피부에 문질을 내야만이 문신이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다투가 뭐냐면은 다 뚫다예요. 다 뚫다 또는 다 뚫어. 여기에서 마지막 단어를 빼버리면 다투가 됩니다. 그렇게 된 말이에요. 그래서 타투라는 이 영어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말 다투로, 다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 오마 인디언입니다. 저기 미주리 강이 있죠. 미주리 강. 그 미주리 강 유역에 사는 오마 인디언들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바늘을 갖다 몇 개 묶어가지고 피부를 갖다가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차콜, 수술 얼굴에 문질러가지고 그렇게 문신을 만들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피바뚜 이랬답니다. 이 피바따예요. 피바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 흘리면 우리는 피바따 이러잖아요. 바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 피바따를 왜 피바뚜라고 하냐? 그거는 이분들이 이 아메리카를 건너와가지고 영국인이나 프랑스인이나 막 섞여서 산 지가 수백 년입니다. 이 말을 채집된 게 19세기 말입니다. 1880년, 9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
미국인들과도 어울려 산 지가 오래되니까 말도 자꾸 이렇게 잊혀지고 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도 그때까지도 피봤다라는 얘기를 거의 하는 겁니다. 자, 언어는요, 언어라는 제가 언어학자입니다. 언어는요, 단 한 간단한 단어조차도 우연히 일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연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는 단어는 영어로 I 또는 my 그러고 스페인어로는 요, 프랑스어로는 저, 그 다음에 중국어로는 워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로는 와다시 이럽니다. 우리 민족하고 그렇게 가까이 살았던 중국이나 일본인조차도 그 간단한 단어조차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디언들은요, 나라는 말을 씁니다. 나, 내, 그리고 나의 우리말의 고가 노입니다. 노. 응?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써놨죠. 굉장히 짧은 단어조차도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는 없어요. 단 인류 역사상 우연히 저 민족 말하고 이 민족 말이 일치하네. 단 하나도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디언 언어 자료를 갖다가 1620년에 청교도가 들어오고 그 먼저 프랑스인들이 들어오고 남쪽으로는 스페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디언 말을 듣고서 적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교육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자기네 이름을 적을 때조차도 막 이렇게 매번 적을 때조차도 알파벳이 서로 다르게 적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나라한세, 로드 아일랜드의 원래 지명이 나라한세터입니다. 나라한세터. 그런데 그걸 갖다 이렇게 적을 때마다 서로 다르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게 될 이곳에 인디언이 남긴 지명을 보면은 조금씩 이게 서로 다르네?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건 같은 말입니다. 단지 그렇게 정확하게 적을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적어놓는 거죠. 아메리카 인디언 이 동북부, 미국 동북부 이 중요한 지역에서 아메리카 인디언의 흔적이 가장 빨리 나타난 지역이 오하이오입니다. 오하이오 주에서 살던 인디언들이 아데나 컬처라고 미국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아데나 컬처라고 얘기하는 그 문명을 일으키고 살다가 주변에서 새로운 인디언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늦게 만주 대평원에서 늦게 출발했던 우리 선조들이 계속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잡을 물고기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짐승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향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쪽으로 이동했던 그 사람들을 미국 역사계는 레니 레나피라고 하고 그 뜻이 퓨어 피플 또는 오리지널 피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니를 갖다가 퓨어, 오리지널 이런 뜻이고 레나피는 피플이다. 이렇게 미국 학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렌이 옛이잖아요. 레나피가 뭐냐면 렌날패, 옛날패입니다. 옛사람 또는 옛날패. 미국 인디언들이요, 이 미국 주변 인디언들이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뉴저지 이쪽에 델라웨어 강인데 이 델라웨어 강가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렌니 레나페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했답니다. 인디언 다른 부족들도 전부 다. 근데 그 명칭, 그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렌니 레나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를 왜 날로 읽었냐? 받침소리는 가끔가다 이 영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탈락시킵니다. 안 적습니다. 왜? 걔네들 언어, 영어나 스페인어에는요, 받침소리가 없는 언어가 많아요.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예시면 예시지 왜 렛이냐? 리얼 소리가 나느냐? 그거는요, 원래 우리말에는 옛날 언어에는 리얼 소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야당 대표 이재명도 원래 하면 리재명이잖아요. 그게 우리 원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에 우리 옛날 우리 옛말의 고의 소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집단이 들어온 걸 증거가 있느냐 물으면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는 인디언들이 남긴 말을 보니까 가는도로 그 다음에 포구, 이거 포고였는데 미국 학자들이 이렇게 놨어요. 포고라고 적혀 있는 이 호수나 영어 명칭은 water at rest 또는 standing water를 뜻한다. 그래서 폰드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말 포구입니다. 포구는 한자어입니다. 또 제사칸, 제사 지내는 그 큰 집을 지어놓고요. 그걸 제사칸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제사도 한자어입니다. 이렇게 도로나 포구나 제사 같은 한자어는요, 저희 손조들이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아무리 빨라도 7세기 아니면 8세기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우리 손조들이 한자를 가장 일찍 썼던 증거가 이 광개토 대왕 비문인데 413년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한자는 왕족들이나 배울 수 있는 단계였고 일반 평민은 한자가 어쩐지도 전혀 모르는 시대입니다. 한자가 평민들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시기가 되려면 9세기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이 지역에 이런 한자어가 막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굉장히 늦게 만주 대평원을 출발했던 선조들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집단이 와가지고 먼저 온 집단들과 어울려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제가 받침소리가 가끔 생략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증거가 이겁니다. 멕시코 북부에 사는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내 집을 갖다가 내 집 이렇게 발음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그대로 인터넷에서 카피해 온 겁니다. 그랬더니 내 집은 내 집이잖아요. 내란 말도 그대로 쓰고 집이란 말도 그대로 썼는데 단지 받침소리 하나 생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 학자들이 이거 마이하우스다라는 뜻이다. 아리조나 남부 지역에 그쪽에 살던 인디언들이 내 집을 갖다가 내 집 이랬다는 거예요. 내 집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말이 정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하이주에 살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제가 이동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이동할 때 제일 먼저 만났던 강이 바로 이 오하이오 강의 위쪽에 해당하는 이 강 유역입니다. 근데 그 강 유역에 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거인들 집단들이 먼저 온 집단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미국 학자들이 오랫동안 얘기하는 빙하기 때 1만 5천 년 전 지구상의 마지막 빙하기 때 저 베링해가 얼어붙었을 때 그곳을 걸어서 건넜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늦게 이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은 뭐냐? 우리 선조들은 대부분은 기원 후 3세기에서 기원 후 7세기 사이에 그 이후에 늦게 온 사람은 925년경에도 만주 대평원을 떠나서 왔던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왜 계속 안 하냐? 그 이후에는요, 그 만주 대평원이 다른 민족의 땅이 돼버려요. 다른 민족의 땅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을 뚫고서 우리 선조들이 이동하기에는 이미 늦은 겁니다. 북쪽 루트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거의 더 이상 계속해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강을 건너는데 이 거인족을 만났는데 그 방해를 하고 못 건너게 합니다. 그럴 때 마침 보니까 이 북쪽에 또 다른 집단이 있는데 이 보니까 같은 우리 선조들이에요. 이 선조들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랜디 레날페 이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맹구라고 불렀습니다. 맹구는 바보라는 뜻이잖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은 그 증거를 말씀드릴 수도 있을 텐데 랜디 레날페는 고조선 땅에 살던 사람들로서 문화가 일찍 발달했던 사람들이고 맹구는 만주 대평원 북쪽 지역에 살았던 부여 고구려계 계통으로서 문화가 좀 덜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맹구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 두 선조가 만나가지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은 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 서쪽 어느 곳 먼 땅에 같이 살다가 같이 왔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우리 선조들 두 계열은요 싸우지 않고 뭐라 그러냐 우리 힘 합쳐가 저 그인족들을 같이 무너뜨리자 쫓아내자. 그래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힘을 합쳐서 몇 년간의 전쟁을 끝에 이들은 물리치고 이들은 남쪽으로 도망치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맹구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뉴욕을 차지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이로키족입니다. 그리고 이로키족은 프랑스인들이 그렇게 붙인 명칭이지 우리 선조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호데노 사운이라고 불렀어요. 호되게 싸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건넜던 우리 선조들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을 만나게 됩니다.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니까 또 강을 만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 강 건너편에 또 적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저거리면서 이 강을 갖다가 수수께 한나라고 부르는데 수수께 한나 이게 영어로 어떻게 발음합니까? 정확하게 수수께 한나라고 그러나요? 수수께 뭐라고 그러나요? 수수께 한나가 네, 이 나는 내라는 우리말 내 강을 뜻하는 내라는 말이고 수수께는 수상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입니다.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의 말이에요. 자 수수께 한나 리버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수상한이라는 뜻의 증거가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우리 선조 이로케족이라고 부르는 부여 고구려 계통이라고 그랬죠. 그와 또 다른 집단입니다. 또 다른 이리오 주변에 살던 집단인데 그들도 부여 고구려 계통의 우리 선조들입니다. 이 사이가 잘 지냈는데 어떤 한 집단이 나타나가지고 이간질을 했어요. 이간질을 해가지고 둘이서 1651년에 작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둘 사이에. 그래서 이 이간질했던 작은 집단을 뭐라고 불렀냐면 수수께 한 놈이라고 불렀어요. 아, 저놈들 때문에 우리 전쟁했구나. 수수께 한 놈. 수상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수께 한이라는 게 뭐냐? 수상한이라는 옛 우리말이고 수수께 그 강을 왜 수수께 한나라고 했냐면 수수께 한 수상한 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동미국 동북부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이쪽으로 지역이 레나페 땅이 되고 뉴욕주는 이렇게족 호데노 사우니 호데게 사우니라는 땅이 되고 여기에 또 다른 집단이 우리 선조들이 왔는데 여기는 오늘날 이료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리는요 어리흐른 놈, 어리한 놈이라고 불렀던 집단이에요. 누가? 이렇게족이 얘네들을 보고서 어리버리한 놈. 그래서 어리오가 됐습니다. 그게 영어식으로 발음 변화가 이료가 됐어요. 자, 이렇게 이동했던 사람들의 제일 먼저 왔던 레나피가 나닌 토기입니다. 이 토기를 저는 사실은 이번에 미국을 온 이유가 이 토기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미국 동북부 인디언들이 제일 먼저 사용했던 토기들이 이런 모양, 팽이 모양, 끝이 뾰족한 모양의 토기였는데 책에는 나옵니다. 이거 전부 미국 책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박물관에 없어서 제가 이걸 찾으러 이렇게 온 건데, 자, 인디언들도 몰라요. 자기네 인디언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디언들 만났는데, 자기네 선조들이 이런 토기도 사용했다는 걸 모릅니다. 왜? 그네들은 다 과거의 기억이 없고,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기록이 없잖아요. 미국인들이 유물이라도 박물관에 전시해 놓으면은 그걸 보고 알 수 있을 텐데, 미국인이 이런 토기조차도 박물관에 전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무덤도 그네들이 쌓았던 이 인디언들의 무덤입니다. 초창기 무덤. 심지어는 이런 무덤도 일리노이주에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 선조들이었죠. 여러분 이 미국의 이런 모양의 팽이 모양의 토기들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에 있는 중앙박물관에 가면 아주 많습니다. 이거 우리 선조들이 쓰던 아주 독특한 토기들입니다. 이 토기가 뭐냐? 생각해보세요. 무슨 토기를 밑을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씁니까?
그 이 뾰족하게 만들어 쓴 이유를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고고학자들도 설명을 못했어요. 전혀 설명을 못했는데 제가 알려줬습니다. 미국 보니까 이 토기를 썼는데 이렇게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1620년에 천교도가 이쪽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때까지 이 인디언들이 희한하게 끝이 뾰족한 토기를 만들어가지고는 땅에 이렇게 물은 땅, 강가의 땅에다가 불을 지피고 막 잡아 조개하고 생선을 여기다 넣고서 끓여가지고 적석으로 나눠 먹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은 땅이나 모래 땅에 토기를 이렇게 불 가운데 꽂기 위해서 저렇게 뾰족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은 이 토기가 왜 이렇게 뾰족한지를 아무도 설명을 지금까지 못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을 보내주면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우리 민족이었고 그 토기 쓰임은 바로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아메리카의 역사의 인디언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잊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 한국의 고대 문화가 설명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자,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토기들이 끝이 처음에 뾰족하다 점점 밑이 둥그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변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나라가 세계 인디언을 만났더니 이 토기를 보여줬더니 그런 토기 우리 선조들 자기들은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디언들에게 설명해 줘야겠구나. 이 변적을 자기네 선조들은 이런 토기만 썼다는 거예요. 이런 토기는 자기도 아는데 이런 토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디언들도 제가 같이 교육을 하면서 알려줘야 되는 이겠구나.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 서울에 있는 중앙박물관에 있는 이 토기도 이해를 하고 인디언들 스스로가 자기네 선조와 코리안의 선조가 같은 민족이었구나를 인정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인디언들이 남긴 토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릇 옆에 이 주둥이 쪽으로 구멍을 뻥뻥뻥뻥뻥 뚫어놓은 토기들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특이한데 바로 우리 선조들이 이런 토기를 사용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런 토기가 있습니다. 또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특히 체로키 선조들이나 이쪽 계통의 인디언들이 이 토기 주변에 또 톱니바퀴처럼 흙을 같이 진흙을 해가지고 덧대는 이 토기를 많이 썼거든요. 실제로 우리 선조들이 그런 토기를 썼습니다. 이거 전부 특이하잖아요, 토기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또 미시시피강 유역에는 이런 토기들, 새 모양의 토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우리 선조들이 이런 토기를 만들어서 제사에 올릴 때 썼습니다. 자, 무덤 같은 거는 뭐 뻔하고요. 다 똑같고 이런 그 고인들 같은 것도 이 일리노이 주에 있고요, 멕시코에도 있고요, 저 콜롬비아 쪽으로 내려가면 아주 많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설명한 데고, 그 다음에 자, 이 동쪽으로 이동했던 레나페가요. 요거는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모이칸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모이칸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모이칸 쪽. 자, 모이칸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이칸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저 말도 우리 말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델라웨어 강 중심으로 정착을 한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반도 체사피크만 반 건너편으로 남쪽으로 확산해서 나눠가고 또 일부는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을 먼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혹시 한번 써보실래요? 먼치를 영어 알파벳으로 좀 써보실래요? 먼치 어떻게 쓰이나? MIN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먼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MUN. 그렇습니다. 여기 MUN 있습니다. 또 아니면 MIN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먼이라는 이 말을 알파벳으로 정확하게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MUN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MIN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는 CHI로 썼을 겁니다. 그죠? 근데 먼치라고 했는데 이 먼치라는 치라는 말이 프랑스어 영향을 받습니다.
저 기록한 사람들은 백인들이잖아요. 인디언들은 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인이 기록을 합니다. 그럼 프랑스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프랑스인들은 시를 시옷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먼시가 먼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시족이라고 미국 역사책에 나옵니다.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을.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먼시라고 씁니다. 그리고 먼치라고 하지 않고 우리말에는 멀리 간 사람을 먼이라고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먼이입니다. 먼이. 이는 그대로 썼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 중심지에서 북쪽으로 멀리 갔기 때문에 먼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 미국 책에. 그리고 인구가 더 불어나니까 또 다른 집단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강으로 가서 살겠다 이러면서 허더스강 중류 지역에 여기 와서 정착을 합니다. 더 많이 갔죠. 그죠? 더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원래 명칭이 마니간이에요. 마니간이. 멀리 갔으니까 마니간이죠. 자, 그런데 미국 책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엉터리 번역이죠.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인디언 말을 모르니까 지멋대로 막 뜻을 적어 놓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마니간이에요. 예? 마니간이. 자, 그럴 때 여기 보세요. 가다란 말에 니언을 붙입니다. 우리 국어는요, 우리말은요, 동사에 니언을 붙이면 뒤에 명사를 수식합니다. 이걸 관형격 접사라고 합니다. 언어학에서. 이런 거는 우리 민족 언어 말고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발견되면요, 지구 끝에 가 있어도, 아, 저건 코리안이야. 코리안밖에 저런 말을 쓸 수밖에, 쓰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관형격 접사까지 딱 붙여서 이 단어 4개, 단어 3개가 관형격 접사를 가지고서 많이 가니 아주 멀리 갔다는 얘기죠. 근데 왜 모이칸이라고 됐냐? 혹시 여기 국어과 나오신 분 있습니까? 국어 전공하신 선생님 계십니까, 여기? 아, 그렇죠. 우리 국어의 아는 아래아였죠. 그죠? 맞죠? 그럼 아래아는 아 소리도 되고 오 소리로 들릴 때도 있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가 오로 들리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니간니가 모이간니가 이렇게 들렸고, 미국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마지막에 끝자 이를 떼버리고 모이칸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The Last of the Mohicans, 바로 이 영화도 만들어진 제목도, 그러니까 모이칸이 뭐예요? 많이 갔니 멀리 가서 정착한 사람, 우리말이죠. 제가 이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멀리 갔기 때문에 저렇게 부르냐? 아니요. 미국 역사책에 멀리 갔기 때문에 많이 갔니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근데 문제는 멀리 갔기 때문에 많이 갔니라고 불렀다. 이것까지는 미국인들이 적어놨는데 정작 이 많이 갔니란 말 뜻을 미국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 설명을 들은 여기 계신 우리 스님들은 다 그렇구나 바로 알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강들은 최뚝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뚝. 그런데 이렇게 표기는 이렇게 좀 다르지만은 뚝이라고 불렀는데, 뚝이 강입니까? 이 지역에 우리말을 쓰던 인디언들이 있었다면은 강을 보고 뚝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건 우리말과 다르잖아요. 근데 뚝이 아니고 뱅크, 언덕, 뚝이란 강변의 뚝을 갖다가 인디언들이 가리키면서 뚝 그랬더니 여기 온 프랑스인이나 영국인이나 그 당시에 스페인인이나 이런 네덜란드인들이 강을 가리키는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뚝은 강인가 보다 하고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1851년에 이러한 책을 썼던 포리스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너가 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강이 아니라 원래는 강가에 있는 땅을 가리켰어. 뚝을 가리켰다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뚝이 우리말인 거 알겠죠. 근데도
미국 학자들은 어떻게 봤느냐? 미국 학자들은 포리스트의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갖다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뚝이란 말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포리스트의 설명인가 보다. 제가 제 설명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예를 들면 허드슨 강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이칸니 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원래 명칭은 허드슨 강의 명칭은 원래 모이칸니 뚝이야. 이렇게 지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이칸강, 허드슨 강가에 살던 모이칸니가 살던 뚝입니다. 이 지역에 1524년에 제일 먼저 왔던 백인이 1524년에 이탈리아 선장 베라자노입니다. 아마 베라자노라는 말이 거리 명칭이나 이렇게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베라자노라는 선장이 와서 딱 보니까 인디언들이요, 이 강가에 엄청나게 큰 옥수수밭 개간해가지고 집단으로 일을 하더랍니다. 굉장히 큰 밭에 50명 이상의 인디언들이 집단으로 일하고 옥수수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런 밭들이 널려 있더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뭐냐면 그 50명은, 밤마다 있는 그 50명은 그 시족 집안 사람들입니다. 친족끼리 공동 농사를 짓고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서로 나눠 먹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그랬냐면 노가뚝이라고 했습니다. 노는 아까 제가 나의 옛날 우리말에 고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나 대신에 노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랬으니까 노가 나의 사람의 뚝입니다. 우리 친족이었죠. 친족. 우리 이 친족이라는 거는 한자어입니다. 그 당시에 한자어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친척을 갖다 뭐라고 했겠어요? 노가뚝. 나의 사람. 가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응? 왜 경상도 그 사투리에는 가가 이러잖아요. 바로 그 가가 사람을 가리키는 가가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아까 제가 무슨 이 또는 무슨 치 그랬잖아요. 그런 말도 쓰이고 사람을 가리키는 가도 같이 쓰였던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고 커네티컷도 긴니 뚝봇이라는 말이었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긴니 뚝을 갖다가 미국 학자들이 롱 타이달 리브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뚝은 리브라고 해석을 해놓고 긴니를 뭐라고 했냐면 롱이라고 해석했어요. 우리말을 일부는 미국 학자들도 제대로 해석했어요. 여기 보세요. 긴을 갖다가 롱이라고 해석했잖아요. 미국 학자들도 가끔 가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말을 해석했던 겁니다. 가끔 가다. 자, 긴내 뚝봇이 이 코네티컷의 원래 명칭인데 긴내 뚝이 있는 곳. 코네티컷의 원래 명칭입니다. 우리말입니다. 그것도. 자, 그 다음에 맨하탄입니다. 이 맨하탄에 대해서도 미국 학자들이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맨하탄은 가드르고 아트는 활이고 아는 무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활을 모으는 장소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엉터리입니다. 맨하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뜻을 얘기했던 건 이 인디언 후예입니다. 2017년,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지, 7년 전에 뉴욕 타임즈에 이 사람이 기고를 했어요. 글을 올렸습니다. 맨하탄에 관해서 긴 글을 올렸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뭐냐면 맨하탄은 그 이름이 원래 렌니 레나피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말이죠. 그죠? 자, 그 대충 말하면은 랜덤 매니 힐즈, 언덕이 많은 땅이라는 뜻이다 라고 이 인디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제가 그 전부터 이걸 갖다가 이 뜻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 인디언이 말했어요. 맨하탄은요 마나 땅입니다. R을 길게 말하면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이 많은 땅입니다. 왜 많은 땅이라 하지 왜 마나 땅이라고 했냐? 근데요,
그 옛날 그 당시에는 만원이라는 말 대신에 만아라고 썼다는 증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중미에 멕시코 밑에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니카라과의 수도는 주변에 호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마나과라고 합니다. 그 수도 명칭이에요. 근데 마나에다가 아과가 뒤에 붙었어요. 이게 우리 스페인어를 전공하신 선배님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아과 아십니다. 물입니다. 마나 아과예요. 그걸 빨리 읽으면 마나과가 돼버립니다. 자, 북쪽에서 에스키모가 된 선조들이 이 남쪽에서 올라온 선조들과 만난다 그랬죠? 그 에스키모도 우리 선조라는 얘기냐? 그렇습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나요? 제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몇 분 남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몇 분 남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한 10분? 네? 퀘스천까지 다 해서 10분. 10분 남았어요. 아, 그러면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에스키모 우리 선조들이었고, 이 동쪽 땅에 사는, 이 지역 동쪽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서쪽의 인디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판 아세끼라고 불렀습니다. 한판 아세끼라고 다 불렀어요. 네. 그 한판이 뭐냐? 미국에서도 동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세끼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환이 동쪽이고 파는 평평한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동쪽의 평평한 땅에 사는 아세끼들이라는 뜻입니다. 아, 새끼들. 언나 새끼들. 자, 한판 노구도 됐고요. 이로키족과 이 북쪽에 있는 세인트로렌스 북쪽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 가죽무역 때문에 프랑스인이 들어온 이 가죽무역 때문에 싸우거든요. 사이가 나빠져요.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인디언들이 이로키족보 뭐라고 그러냐면 개돼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문두아라고도 불렀어요. 이 말을 썼다는 것은 이 북쪽 인디언들도 우리 민족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 여기 타이컨데로가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더 큰 데로 갑니다. 더 큰 데로 가. 더 큰 데로 너희 땅으로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바니의 옛 명칭이 뭐냐면 쉐네따다라고 되어 있어요. 쉐네는 뭐냐? 이게 여기가 프랑스인들이 들어와서 이 기록을 했거든요. 이 프랑스인들은 지역 발음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지역 발음을 고치면요, 제네 땅이다예요. 이로키가 이 알바니가 누구 땅이냐면 모이칸의 땅이었어요. 마니간니들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로키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네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프랑스인이 적다 보니까 발음이 바뀌어가지고 쉐네 땅이라고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이칸도 우리 민족이고 이로키도 우리 민족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도 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야가라 폭포의 명칭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폭포가 미국인도 모르고 캐나다인들도 모릅니다. 근데 나야가라 폭포에 제가 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니아가라가 원래 말이다. 원래 명칭이었대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고 놀란 거는 바로 요 점입니다. 요 점이 뭐냐면은 숨을 갑자기 멈춰라는 뜻이에요. 이걸 언어학적으로 그로탈 스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라를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가라 그러면 라가 숨이 안 멈춰지고 길게 발음되잖아요. 근데 가라 멈추면은 바로 그게 뭐냐? 받침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받침소리를 넣어서 읽어버리면 가람은 국무관 졸업하신 선배님 계시잖아요. 가람 강이잖아요. 순 우리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니아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우리는 넷을 우리는 내 또는 너희 그러는데 체류계인들은 지금도 너희라고 부릅니다. 단어 하나도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가 없는데 그 중에 숫자까지도 절대로 민족이라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로키가 너희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다른 지역에서는 네 이렇게 발음했답니다. 니에니까 니야 비슷하죠? 네.
아가 애로 애가 니에 애가 아로 바뀌거나 이렇게 된 경우는 꽤 많습니다. 이게 영어 영향이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인디언들 발음이 조금씩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 니아가라. 근데 제가 수많은 문헌을 조사하니까 그것을 숫자를 연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미국인이 연구해놓은 4시예요. 그래서 오는 반탄어입니다. 많이 씁니다. 오타와의 오도요. 오 다와 이런 뜻입니다. 에브리원 캄이에요. 오타와가. 근데 이게 오를 그래서 감탄은 빼고 니아가라 4개의 강이라는 해석이 딱 나오고 우리말이라는 거예요.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구글 지도를 가지고서 나야가라 폭포를 위에서 봤더니 진짜 강이 4개의 갈래가 모이는 거 가지고 폭포를 이루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4개의 강입니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 커네커주에 뭐 포구 세트, 뭐 나란 세트, 노 세트, 노가 나라 그랬죠. 나의 세트라는 땅입니다. 매사추세츠도 아니고요. 매사추세트입니다. 그게 원래 지명이에요. 근데 미국인들은요 여기에다 전부 S를 붙여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옛 지도예요. 우리나라의 세트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했더니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만도 지금도 273곳의 세트라고 불리는 곳이 있답니다. 제 고향에도 세트가 있어요. 서울 주변에도 세트라는 유원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도 민족이 이동하면요 지명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왔을 때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잉글랜드 불러가지고 뉴 잉글랜드가 됐고 그 다음에 뭐요 여기 원래 저기 맨하탄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렸었잖아요. 네덜란드인들이 여기 와서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명도 옮겨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은 자료가 있었지만은 일단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 이 지역에 살았던 저희 인디언들이 스스로 우리말을 많이 사용했구나. 그리고 영어식으로 발음이 변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우리말이었구나. 이제 조금은 아시게 되리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이 지역에 있는 그 이상한 영어도 아닌 듯한 이 지명들이 어쩌면 우리말이 변해서 됐겠구나. 송 교수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무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민 선생님들께서도 이 땅에 대해서 옛 우리 선조들도 살았고 하니까 이 땅에 사시면서 미국인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인디언들과도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여기 있어요. 네.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처음 이거 듣는다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이 중국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반대하거든요. 근데 중국군이 가도선불이라는 걸 그건 해주시면 감사하거든요. 제일 잘못 들었네요. 중국군이라고 하는 걸. 중국이? 네. 한자로. 또 중국군이라고 만산자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건 뭐 나중에 얘기고 이 연구와는 관계 없는데 한자도 우리 산동반대에 살던 우리 선조들이 만든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안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요. 네. 나야가라라고 하는 말이 네. 인디안 말로 괴음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강이 4개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네. 괴음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미국 학자들은요, 나야가라를 어떻게 보냐면 네버랜드, 땅의 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근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인디안 말로. 인디언 말입니다. 왜냐면은 그 지역이 이게 지워졌나요? 그 지역이 누가 살았냐면 이로키족,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계통의 선조들이 집중적으로 살던 지역입니다. 부여 고구려 계통의 선조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얼번이 보고서 죄인의 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 스스로를 보고는 호데노 싸우니, 호되게 싸웠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이르기적은요, 백인들이 들어온 이후에 미국이 건국될 때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은 호데노 싸우죠. 호되게 싸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말을 썼다는 게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야가라는 말도 우리말이죠. 우리말에 정확하게 번역을 딱 해보니까 이게 단어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음절을 따라서 분석을 딱 합니다. 그래서 딱 맞는지, 그리고 전에 오는 뜻이 없으면 그 자연 환경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연 환경과 일치하죠. 감사합니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요. 예. 그 신라의 그 이두를 연구하신 그 양주동 박사 예. 그분이 생각나네요. 예. 계속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업적도 이룰 수 있게 바라고요. 아까 그 한인의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 이제 쭉 그 미국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예. 다행히 그게 미네소타가 포함 안 된 게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할 때 네.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하고 같이 네. 지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진료도 하면서 예.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그 오지브웨이 오지와이죠. 오지브웨이 오지브웨이가 오지와이예요. 오자가 아까 제가 오 나야가라 오자 오타와의 오하고 감탄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떼고 나면 집에 와이예요. 집에 와입니다. 예, 집에 와예요. 다른 말로 집에 와라고도 하고 집에 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말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살에 이를 잘 붙입니다. 먹거래 탄다 그죠? 바로 그런 식으로 집에 와이 이렇게 언어학자들은요 이렇게 뜻없이 뒤에 붙이는 이 소리의 현상을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왜? 다른 민족은 그런 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뜻없는 말이거든요. 뜻없이 붙이는 말인데 이게 세월을 따라서 안 잊혀지고 자식들한테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 민족의 언어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흉터와 같은 거예요. 그게 지문입니다. 언어 지문이라고 해요. 그걸 그러는데 그게 지금 오지와이라고도 하고 오지와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오도 빼버리고 집에 와라고도 합니다. 뭐 그것까지 연구하신 거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제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오지브웨이가 어떻게 이제 그 미네소타에 정착하게 되는지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오지브웨이 그 옛날에 이제 연구 그 한분들은 그 오지브웨이 족속들이 그 해가 뜨는 북동쪽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코타 인디아를 물려내고 물리치고 이제 오지브웨이가 미네소타에 정착을 한 거거든요. 네. 하여튼 여러 그것까지 말씀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예. 오지와이 쪽은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륙을 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허드슨만 쪽에서 서쪽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륙으로. 그러니까 동북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 맞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는요 원래 명칭이 미니조타예요. 조타 지어시 프랑스 영향 받으면 시옷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소타예요. 미니는 물이라는 미국 학자들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구려 말이에요. 고구려는 물을 미라고 했어요. 물이 좋다예요. 아마 미네소타에는 청정호수 무지 많죠? 예, 물 좋다예요. 그러니까 우선들이 와가지고 물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확실합니다. 시간 끝이 없겠어요. 오늘 밤새운데요. 예. 자, 다시 한번 박수.